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도 이게 타결이 됐잖아요. 이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IPF는 이거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닙니다. 협의체. 정부 간의 협의체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에서 이제 대선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연임을 하시면은 뭐 IPF는 계속 가겠지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못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똑같은 사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미 프로스페리티 프레임워크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네. 똑같이 네. 이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봉쇄하자는 게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자 그거 어디 가는지 없어요. 그때 그러네요. 국무장관, 국무부 차관이 뭐 한국에 오고 난리를 쳤고 했는데 결국 IPEF도 이게 정부 간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페널티 조항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못 하시면 이것의 영향가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고 이제 지금 보면 IPF를 벌써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이제 규제 내용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픽스가 안 됐어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선거철까지 대선이네요.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IPF를 이게 정부 협약으로 했냐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는 DDD였죠. 그래서 장거리 공중전화가 아니고 네. 이 상원 하원 대통령이 다 데모크라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 선거에서 이게 DRD가 돼버린 거죠. 리퍼블릭 하나 들어가 버려서 지금 미국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 여소야대하고 같은 개념이죠. 네. 어느 법안도 이 하원에서 반대해버리면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넣는 강력한 조약이 아니고 네. 정부가 서로 사인해버리면 바로 액션할 수 있는 이제 IPF를 이제 빨리 들고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의 약점은 강제력이 없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그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중국이 만든 RCEP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네. 놓고 보면 이 지금 IPF는 이제 관세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 무관세로 뭘 하자 이러는 게 없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 실익이 사실은 그게 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같이 한번 중국을 봉쇄해서 그 나가보자 하는 것에 결의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액션하고 언제 하고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how하고 when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IPF는 이 정부 간에서 합의는 받지만 실행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로 돌아가세요. 사실 정말 이제 세계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TSMC가 사실 원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TSMC도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타이완 말고. 그러면 TSMC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규제 받게 될 텐데 TSMC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약간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시스템 반도체는 그 TSMC가 만들어준 파운드리가 1등이고 네. 2등이 우리 한국의 삼성이죠. 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말고 메모리 반도체는 네네. 이것은 우리 한국이 네, 1등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이 이제 1등, 하이닉스가 2등,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우리 삼성이 세계 1등, 인텔이 2등이에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3등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이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미국이 공장 지어라 뭐라 하는 것은 이 시스템 반도체의 이거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거고 네. 디램 공장을 거기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디램이 아닌 파운드리에서 1등 하는 놈이 TSMC고 2등이 삼성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지금 전략 물자예요. 네.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1등 하는 TSMC만 있으면 되지. 삼성? 뭐 안 오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왜 삼성을 반드시 끌고 들어가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이제 우승자를 일정한 부분까지 끌고 들어가서 최종까지 달리게 했을 때 도와주는 러너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TSMC가 딴소리 하면 어떡할래? 그 카드로 이제 삼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그 미국의 TSMC 뭐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건 좋은데 보조금을 570억 불이나 주는데 그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보면 가관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접근법을 허용해라. 안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다 보여달라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익 나면 갈라먹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역에 투자하지 마라. 중국에. 그 세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보접근권이에요. 들어가서 보고서 그것을 정보만 이제 뭐 보고 나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그 조사하고 접근한 정보를 그대로 인텔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뭐 막을 방법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 170억 불을 투자를 해요. 네. 근데 TSMC는 400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급하냐 그러면 사실은 1등하는 이제 TSMC가 네. 장기적으로 그 미국에 가가지고 기술이 노출이 되면 기술 거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은 삼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심지어 미국에 개심죄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TSMC가 뭐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미국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약간 뭐 우리도 물론 이제 뭐 힘든다 어렵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 해결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TSMC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TSMC도 아직 뭐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거네요. 제가 아까 그 주문 생산 부분의 반도체에서 원탑이라는 말을 좀 빼먹었는데 TSMC도 아직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미국 공장을 짓겠다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지금 미국 정부랑 지금 공장 뭐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연말까지인가 뭐 10월까지인가 그 보조금 지급 조항을 픽스를 해요. 근데 그 픽스되는 조항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뭐 삼성이든 TSMC든 첨단 기술이 그대로 다 노출이 네. 되게 돼요. 그럼 어떡할래?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뭐 공장은 열심히 짓되 생산은 천천히 해라.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짓는 공장이 5나노 공장인데요. 네. 뭐 반도체는 한 2년마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로드맵으로 보면 삼성의 로드맵으로는 2027년, 6년 되면 이제 5나노, 3나노, 1.4나노까지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착공 공장이 한 2년은 걸려야 이제 짓고 한 1년 정도 램프업하면 한 3년 뒤에 이제 공장이 돌아가게 되는데 3년 뒤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그 세상은 이제 3나노나 이제 2나노 또는 1.4나노의 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첨단 반도체, 지금은 5나노지만 그때는 첨단 반도체가 2나노나 1.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 미국에 뭐 공장을 안 지으면 미움받고 지면은 기술 털릴 위험이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이 보조금 577억 불을 보면요. 1차 년도에 47%인가 보조금을 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씩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첫 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나 삼성, 그 TSMC나 삼성이 이제 공장 짓는데 가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건데 그래서 공장 지어 놓고 나서 이제 그 가동을 이제 시간 봐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3년 뒤 정도가 됐을 때 5나노는 또 레가시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2나노나 1.4나노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527억 불이 아니라 이제 1000억 불을 더 보조금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무조건 뺏긴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보조금은 받고 기술 이연을 조금 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아마 TSMC도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경제자유설령은 절대로 영역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미국 관리가 보면 안 된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너무 큰 단위의 돈을 얘기하고 있어서 뭐 보조금 47% 받는다고는 했지만 정말 그 미국 눈치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